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발가락에 난 작은 티눈 하나 때문에 온종일 신경이 쓰이고 온몸이 아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티눈 하나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발 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역시 많은 분들이 통증을 그냥 참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 주는 신호가 우리 몸의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발 뒤꿈치의 통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잘 안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만 많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발 뒤꿈치가 아파도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검사에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도 원활치가 않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발 뒤꿈치를 치료하는 것이 현대의학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 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발 뒤꿈치 통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보겠습니다. 허리 이하는 혈과 관련된 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병과 관련되는 것은 산후에 몸조리를 잘 못해서 오는 산후어혈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후어혈에 의한 통증은 발 뒤꿈치가 아픈데 특징이 낮에보다 밤에 더 아픈 게 특징이고 낮에도 오전보다 오후에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해지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병 중에는 혈뇨와 혈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뇨와 혈림이라는 것은 같은 혈병입니다만 이것은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혈림과 혈뇨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혈뇨는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데 아프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색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검사를 하면 잠혈 현상이라고 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 뒤꿈치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다가 나는 발 뒤꿈치가 아픈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해보면 잠열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해답을 준 거예요, 환자가. 잠열 현상을 없애주면 바로 발 뒤꿈치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혈림인데요. 혈림은 소변으로 피가 나오면서 소변 볼 때 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면서 아파요. 요도 끝이 아파요. 못 견디게 아파요. 어떤 사람은 속초에서 오는 환자인데 그때는 비행기가 다닐 때 속초에 비행기, 지금 비행기 없잖아요. 비행기에 오강을 놓고 앉아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너무나 아프고 진저리가 쳐져서 그런데 그것을 혈림이라고 하는데 이 혈림을 치료해주면 바로 또 발 뒤꿈치의 통증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 부족. 발 뒤꿈치는 콩팥과 연관되기도 하고 비장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발가락 쪽보단 발 뒤꿈치 쪽은 더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더 신정과 연관된다. 신장의 정과 연관된다.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면 발 뒤꿈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신장의 정이 어떻게 하면 부족해지느냐?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직업이라든지,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바로 땀이 다 식지 않은데 목욕을 하거나 이러면 신정이 많이 손상됩니다. 또 성생활을 무리하게 했거나 자기 능력에 벗어나게. 또 여름에는 신정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 그때 성생활을 좀 삼가해야 되는데 그때 성생활을 무리하게 했다든지 신정이 고갈되게 돼 있어요. 난시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신정이 부족해지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좌우 시력이 다르고 한쪽이 난시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또 간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지는데 특히 신정이 부족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정이 부족돼서 발 뒤꿈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관골이 나오고 뼈가 광대뼈가 나오고 뼈가 굵은 사람들은 신정이 부족되기 쉬워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일을 보고 못 참아요.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신정이 부족해도 바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발 뒤꿈치는 비위와 연관됩니다. 발 뒤꿈치가 아까는 콩팥과 연관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비위와 연관됩니다. 소화기 계통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입술이 두툼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얼굴이 누런 사람들이 바로 비위의 운행장애가 나타나서 오는 발 뒤꿈치 통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통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요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출산 후 산후 허로증을 치료해서 발 뒤꿈치의 통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또 군기조혈압은 출산과 유산 후에 자궁의 어혈을 없애줌으로써 발 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신기와는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오는 발 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해주고 독활기생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환과 독활기생탕의 차이는 독활기생탕은 발이 시린 게 특징입니다. 신정이 부족해지면 이게 심화가 되면 발 뒤꿈치에 통증이 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그거와 더불어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육미지왕탕은 신정 보호해서 통증을 치료하고요. 보비탕은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삼칠건비탕은 역시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특히 얼굴이 누르면서 둥글럽적하고 얼굴에 잡티가 많은 사람들은 비위의 운행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발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삼출건비탕으로서 비위 기능을 운행시켜주면 발 뒤꿈치의 통증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 뒤꿈치 통증은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통증이 왔는가를 한의학적으로 찾아서 한의학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발 뒤꿈치의 통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